바다와 땅이 만나는 곳. 자연과 인간의 경계도 허물어집니다. 떠났던 생물들이 하나둘 돌아와 털을 잡습니다. 수천만 갯벌이 살아나자 생명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곳엔 또 하나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보물인지 함께 찾아볼까요? 갯벌과 논 사이, 습지로 복원된 안풍 습지는 갈대로 가득합니다. 갈대숲을 헤치며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 생태 해설가이자 연구자인 강나루 씨입니다. 저 소리 들리죠? 저 소리가 우리 이제 여름철 새 중에 하나인데 갈대밭에다 둥지를 틀어요. 그 친구를 한번 찾아볼게요. 소리만으로 둥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갈대밖에 없는 이곳에 어떤 새가 둥지를 짓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갈대를 헤치고 얼마나 다녔을까요? 여기 있다. 여기요. 여기 있어요. 갈대 지금 두 개를 이용해서 지금 집을 짓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는데요. 올해 새로 자란 줄기만 이용해요. 묵은 줄기를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알 하나 났어요. 네, 앞으로 5개 내지 6개까지 나요. 하루에 평균 하나씩. 아마 울음소리가 개개개개개개개개개 한다고 해서 개개비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개개비는 몸 크기가 15에서 20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철새입니다. 번식기인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를 찾는데요. 5월에서 8월이 번식기입니다. 울가의 갈대밭은 개개비의 주요 서식지죠. 강나루 씨는 철마다 나타나는 순천만 습지의 생물을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210cm, 약 9cm, 둥지 높이 약 10cm. 개개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소리 났어요. 이거 경계 소리예요. 전쟁이 나타났다 싶을 때는 훨씬 더 둔탁하고 강한 소리가 나고요.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네, 여기 있어요. 자, 아까 꽃보다 높이가 좀 낮네요. 이건 알이 5개예요. 이제 내일 정도까지 이제 6개가 되면 이제 알 낳기가 끝나고 이제 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알 품기, 곧 토란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잠시 후 둥지로 돌아온 개개비가 주변을 살피는데요. 둥지 주변의 사람 소리에 놀랐는지 한참 동안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는지 그제서야 둥지로 들어가 알을 품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새끼가 태어날 겁니다. 신천만에서 개개비를 조사해 보면 1년에 약 200여 마리가 번식을 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죠. 개개비가 많다라고 말은 둥지터를 지을 수 있는 튼튼한 갈대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먹이가 풍부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산과 바다, 강과 논이 함께 있는 순천만 습지는 갯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연안 습지입니다. 다양한 생태 환경이 공존하는 만큼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터전이기도 한데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이자 연안 습지 최초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습지는 변화무쌍한 얼굴로 건강함을 과시합니다. 이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수업 중 일부라는데요. 학교가 순천만 가까이에 있다 보니 학생들에게 이곳은 익숙한 자연 놀이터입니다. 오른쪽으로 날고 있는 애. 강변을 따라서 아니 바다인가 이거? 우와. 새가 엄청 많아. 강변 옆에 있는 애 새들은 큰 뒷부리 더위가 아직도 있는데 아 그럼 이거 빨리 봤어. 새들 제일 늦게 올라가는 물인 모양이야. 아직도 큰 뒷부리 더위가 있구나. 온몸이 다 빨개요. 그리고 팔이 약간 좀 하얀색이에요. 야 어느 쪽에 있는데? 저쪽 안에. 여기 아래쪽에. 어디? 저 막루 뛰어다니는 거? 저기 보이는 저 친구는 발가락 하나가 커. 이렇게 들고 한 발로만 이렇게 먹지. 손이겠지, 여기야. 이게 큰 발가락을 가지는 수컷인데 이게 사슴의 뿔처럼 이건 하나의 자기 상징이야. 계절에 따라 볼 수 있는 것도 달라지는데요. 저새 젖고 있다. 무슨 색이요? 여기 하얀색. 저기. 앞에 여기 있어요? 물을 따라서 이 물길을 따라가면은 저기 선 보여? 멀리 선 보여? 뭔가 특별한 것이 나타났나 봅니다. 아니야,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젓고 있는 거 보여? 천연 기념물인 저 새입니다. 뭐예요? 바다를 쭉 빨아먹고 있다는 거지. 바다를 쪽쪽 빨아먹고. 막 고개를 막 흔들면서 뭔가 찾으면서 먹고 있는데요. 보이지? 보인다. 대박이야. 그냥 저것에는 불이 전체가 검은색이고 노랑불이 저것에는 끝쪽이 노란색이에요. 5학년 때 새 조사할 때 저희가 노랑불이 저것을 좋아해서 조사해봤어요. 아이들이 갯벌을 정말 만나서 갯벌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갯벌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걸로 이어진다는 거죠. 순천만 갯벌은 이 산으로 둘러싸여요.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사실은 산 속에 들어와 있는 갯벌인 거죠. 이 항아리처럼 생긴 이 공간으로 육지에서 이제 많은 어떤 유기물들을 싣고 내려온 강이 있었고 이 강들이 이제 풍요로운 갯벌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순천 도심에서 한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순천만은 도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야생을 만날 수 있는 매년 그 시베리아의 야생의 부름 같은 이 소리를 가지고 있는 흑두루미에서부터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그 대양 태평양을 건너오는 도요새의 그 날개짓까지 이런 것들을 도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갯벌을 찾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권봉호 교수팀은 2017년부터 전국 갯벌을 찾아다니며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데요. 그중 순천만 갯벌은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 중 하나랍니다. 갯벌에서 자라는 갈대와 깊이 박혀있는 뿌리까지 모두 채취하는데요. 이것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저희는 순천만 갯벌과 이 염습지의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순천만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우리가 갈대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이렇게 갯벌 표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어서 미세 조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갯벌에 탄소가 저장되어 있답니다.
주기적으로 갈대와 뻘을 채취해 탄소 흡수와 저장량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랍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인 탄소.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갯벌에 있습니다. 사실 갯벌에도 규조류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1차 생산자들이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이 빨리 번식을 할 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2배로 불어나는데 그렇게 빠른 생산량을 가지고 열심히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매일매일 엄청난 양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라놀라타. 얘는 그라놀라타야.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박진순 교수팀은 갯벌에 들어있는 다양한 규조류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돌말류라고도 불리는 규조류는 민물이나 바닷물에 있는 갈색 또는 황갈색의 작은 단세포인 식물 플랑크톤을 말합니다. 규조류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소와 산소로 분리한 후 산소는 내보내고 탄소는 몸 안에 저장합니다. 탄소가 유기물 형태로 규조류 안에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갯벌 속 규조류는 얼마나 많은 산소를 배출하는 것일까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습지에서 채취한 건강한 뻘에 빛을 쬐어 광합성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 작은 공기방울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 기체방울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갯벌에 있는 미세 식물이 만들어낸 산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뀐 그 최종 산물이 되겠습니다. 작은 양의 뻘에도 산소가 쉴 새 없이 발생합니다. 건강한 갯벌일수록 규조류가 많을수록 발생하는 산소량은 많아집니다. 갯벌에 가면 굉장히 또 청량하면서 시원한 느낌을 드실 겁니다. 지구의 허파는 우리가 보통 아마존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존은 우리보다 멀리 있고요. 우리 멀리 있고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막상 실제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많은 산소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갯벌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규조류가 많은 갯벌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후 탄소와 산소를 분리시켜 산소는 뿜어내고 탄소는 저장합니다. 해양 생태계 작용으로 탄소가 흡수되는 것, 이것이 바로 블루카본입니다. 규조류는 갯벌에 있는 다양한 생물에 먹이기도 하죠. 이렇게 규조류에 저장된 탄소는 다른 생물의 몸에 들어가거나 갯벌에 갇히게 됩니다. 탄소를 저장한 블루카본이 갯벌에 있는 만큼 같은 양의 산소가 갯벌에서 생성되는 거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블루카본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이 바로 이 갯벌에 있는 겁니다. 차년도 결과 현장 조사. 메인은 이제 서울대 여기 김종성 신기술이죠. 교수는 한국 갯벌의 탄소 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증명해주는 그 부분. 이는 국제사회에서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잠재성을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입니다. 탄소 흡수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하느냐. 그렇죠. 그래야지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 흡수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하겠죠. 우리나라는 전국 갯벌이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해마다 26만 톤에서 최고 49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 라는 거 세계 최초로 밝힌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 단위에서 전체 갯벌이 가지는 탄소 흡수 능력과
또 흡수량, 흡수율을 계산한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면적은 2,482제곱킬로미터. 연간 11만 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데요. 나무가 저장하는 그린 카본보다 탄소 저장 속도나 저장 능력이 뛰어납니다. 순천 도심과 순천만 습지 사이에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은 도심 팽창을 막고 습지를 보호하는 에코벨트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원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연간 1,600여 톤, 자동차 4,400대가 배출하는 탄소량인데요. 육상식물의 그린 카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이 정원은 어신길로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밟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 여기서 이렇게 발 이렇게 차가면 좋겠는데 샥샥 어이구 시원해. 응? 그렇네. 순천시는 정원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심에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고 이렇게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그동안에 건물 짓거나 뭐 이런 데만 집중을 했지 인간이 어디서 재충전하고 쉬고 이 바쁜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겠는데 이런 고민이 좀 적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차를 타고 가지 않더라도 그냥 걸어 나오면은 이런 정원이 있으면은 우리 삶의 질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순천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에 달하는 96만 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린 카본과 블루 카본이 그 열쇠가 될 겁니다. 복원된 자연은 다양한 생물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 시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이들에게 훌륭한 휴식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 잔디, 푸르름 이게 얼마나 좋아요. 물, 다지, 그 다지. 시내에 도심에 이렇게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없지, 정말 없어요. 순천은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드는 도시입니다. 우선은 이 정원 박람회로 우리가 그린 카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고요. 이번에는 박람회장이 순천만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갯벌은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 카본으로서 앞으로 복원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존도 해야 되고 순천은 세계적으로도 이 갯벌과 정원이 같이 어우러져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정원에서 시작된 어신길은 순천만 습지로 이어지는데요. 길을 따라 이어지는 습지의 풍광과 신선한 공기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합니다. 이 양쪽이 트였잖아요. 다 사방이 트여 있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많이 걷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물도 많이고 도시 안에서 걷다 보면 그런데 여긴 자연하고 확 트여 있으니까 그런 상쾌함이 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보약을 한 10개 먹었대요. 길을 다 받았어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다 받은 느낌? 그러나 순천만 습지가 한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천만은 과거 간청 농지 조성으로 습지가 줄어들고 하천 직강화 사업으로 해안선마저 변형되었는데요. 거기에 1996년 골재 채취를 겸한 하도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서 습지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처음으로 순천만에 대한 생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순천만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나긴 노력이 이어졌죠.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페트병이라든가 이 갈대 해양 쓰레기 부표라든가 이거 봐보세요. 엄청 많아요. 이것이 이제 갯벌에 묻히면 그 지역은 그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갈대밭 사이에도 개라든가 짱뚱어라든가 개찌랭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는데 순천만의 마을 어민들은 정기적으로 습지 일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이 복원되면서 사람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바다와 갯벌에 기대어 살던 이들이 생태문화 자원을 이용해 또 다른 터전을 찾게 된 것이죠. 늘 하는 일이다 보니 역할 분담도 확실합니다. 지금 바지 위에가 지금 어민들이 쓰레기를 많이 갖다 놨어요. 바다에서 수거해가 갖다 놨으니까 저희들이 오늘 첫째 목적은 저 쓰레기를 전부 다 푸대에 담아서 여기다 야적해 놓은 것입니다. 어민들이 바다와 습지에 떠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면 마을 주민들이 나와 처리합니다. 요 해양 쓰레기, 또 생활 쓰레기, 상류에서 떠내려온 홍수가 되면 여기가 막 큰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게 막 생활 쓰레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다네요. 관광객들이 놀러 오고 동네 주민들이 다 치우고. 잘 관리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순천만은 언제든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울력이에요, 울력. 울력. 함께 관리, 여기 관여 있는 사람들이 함께 노력으로 보태지는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그렇게 해왔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순천만이 보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순천만을 찾는 새들은 250여 종. 그중엔 천연 기념물이나 멸종 위기 정도 많습니다. 순천만은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인데요. 철마다 다른 철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순천만에 살고 있습니다. 모래벌에 사는 흰발 농개입니다. 몸보다 큰 하얀 집게발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멸종 위기종입니다. 봄은 흰발 농개의 짝짓기 시기입니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잘 지은 집과 깨끗하게 단장한 집게발이 필수입니다. 암컷이 보이자 수컷들의 구애가 시작됩니다. 과연 누가 이 암컷을 유혹할 수 있을까요? 까다로운 암컷 흰발농개가 드디어 마음을 결정했네요. 교량마을 건너 갈대숲에는 갯벌 최고의 겁쟁이가 있습니다. 붉은발 말똥개인데요. 겁이 많은 붉은발 말똥개는 조그만 기척이 있어도 구멍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멸종위기 보호 대상인 붉은발 말똥개는 겨울에는 구멍을 파고 동면에 들어갔다가 봄이 되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붉은색 집게발과 말똥 냄새가 난다는 특징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붉은발 말똥개의 특기는 갈대 타기. 굉장히 잘 타죠. 갈대는 잡식성인 붉은발 말똥개의 먹이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인 기수역에는 갈대가 많이 자라는데 이곳이 붉은발 말똥개의 서식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 갯벌은 탄소 저장을 위한 블루 카본으로서도 다른 갯벌에 비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흔치 않은 하구형 습지입니다. 하구형 습지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동천으로부터 민물이 나오고 있고 바닷물이 만나서, 그래서 갈대밭이 넓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많은 탄소량을 흡수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죽으면 이게 쌓이게 되면서 왜 바깥쪽 갯벌에도 영향을 또 줍니다. 당연히 이게 바깥쪽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천만 갯벌이, 물론 갈대숲뿐만 아니라 갯벌도 다른 갯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탄소를 저장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특히 권봉호 교수는 염생습지로 복원된 농주리를 주목했습니다. 농주리는 2012년 갯벌 복원 전에는 이런 식으로 물이 가둬져 있던 복원 전의 모습이고요. 복원 후의 모습을 보시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길 내주고 제방을 철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천은 2008년부터 농장, 농경지를 조금씩 갯벌로 복원하고 있는데요. 복원 전후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갯벌을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갯벌로 복원되자 탄소 저장 능력도 살아났고, 특히 갈대나 염생식물에 자라는 복원 지역은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간척지보다는 갯벌로 복원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갯벌이 주변에 식생이 있는 갯벌이라 그러면 식생 갯벌로 또 전환하는 것들이 복원하는 것들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갯벌에 서식하는 갈대나 염생식물은 수질 정화 작용뿐 아니라 생물의 먹잇감이 되고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연안 습지인 순천만이 블루 카본으로서도 뛰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순천만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조류가 발견된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종이 기페니아 코리아나라는 돌만류 신종이고요. 이 기페니아 속은 전 세계 기존에 한 종만이 보고가 되어 있었던 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리나라의 또 순천만 갯벌에서 6m 깊이의 퇴적토를 시추를 했고요. 그 6m부터 최근 퇴적토 표층까지 이 기페니아 코리아나가 출현하는 것을 발견을 하였고, 한국에서 발견되어 기페니아 코리아나라고 이름 붙여진 이 규조류는 탄소 측정 결과 1400년 전부터 생존해 왔다고 합니다. 이 돌만류 신종은 그 당시 과거 1400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순천만 갯벌의 건강성이 지금까지 쭉 유지가 잘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순천만에서는 국내 보고되지 않은 6종의 규조류가 발견되었는데요. 순천만 갯벌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무는 그만큼 수명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돌만류는 이틀, 3일에 한 번씩 세대 교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수명이 오래돼서 광합성 양이나 광합성률,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지속 가능한 광합성과 지속 가능한 탄소의 흡수원이 될 수 있는 생물이죠. 갯벌은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원천입니다.
갯벌을 찾는 모든 생물에게 먹이와 안식처를 제공하죠. 그래서 순천만 습지를 찾는 생물들은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긴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 인간이 나타날 때입니다. 갯벌에 가득한 짱뚱어는 낚싯대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어김없이 올라옵니다. 갯벌은 인간에게도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이었죠. 건강한 갯벌을 자랑하는 순천만의 짱뚱어는 지역의 특산물이기도 한데요. 평생 순천만에서 살아온 어부 손길엔 짱뚱어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많이 잡으셨어요? 네, 많이 잡았다고 봐야지. 정말 이상 잡았지. 야, 100마리인가 이게? 100마리 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완전 자연산 거두기 전에 뻘 먹고 산 거라 이게 짱뚱어가 다른 것보다도 훨씬 좋지. 순천만에서 이게 짱뚱어탕 그만 알아준 데가 순천만이야, 순천만. 옛날에 우리가 클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짱뚱어를 잡아갖고 와갖고 그때는 보릿고기 아닙니까? 못 먹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러면 깔 때 저런 데 이제 끼가지고 한 20마리 자기가 와갖고 쌀하고 바꿔온다든지. 아버님께서 이제 짱뚱어 많이 잡아오셔가지고 학비 같은 것도 대주고 맞아. 먹고 사는데 좀 남들보다는 좀 그덕이 살았죠. 아버님이 살아온 길을 이어가고 있는 어부. 배를 멈추지도 않고 전통 어구인 소사리를 꺼내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야행성이라 밤으로만 활동을 하고 먹이도 잡아먹고 낮으로는 소화시키기 때문에 뻘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따 봐봐. 잡는 것은 이따가 봐봐야 알지. 얼른 걸 봐갖고 안 오르면 많은 거고. 오로지 손의 감각과 소리로 잡는다는데요. 여기 지금 개죽그림이 아니야. 대체 이게 뭘까요? 생긴 것이 범상치 않습니다.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어. 눈이 없어요? 대갱이, 운구지로도 불리는 개소갱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의 뻘에 사는 순천만의 특산물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대게인 버렸죠 이건 버렸어 이제. 근데 요새는 귀하다면서요? 네, 귀해요. 그럼 이것도 맛있습니다. 빼만 7일 내 7일 내고 쓰레기 넣고 이제 짱뚱어탕이나 추어탕 끓인 걸 같이 끓이면 맛이 더 좋아요 이게. 비린내가 안 납니다. 아, 비슷한 친척 같아. 진짜? 저기라고 해야지. 기대하지 않았던 개소갱까지 얻었지만 수확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쬐끔을 잡아요. 많이 잡았어. 선수가 몸이 쬐끔하게 날씨가 안 좋아 오늘. 날씨가 안 좋았고. 이곳은 마을에서 함께 운영하는 작은 식당. 이게 생명력이 강해서 씻어놔도 이렇게 살아있다고. 갯벌은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내어줍니다. 보답으로 주민들은 욕심내지 않고 그 먹이를 잘 지키며 갯벌을 보존합니다. 짱뚱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곳 사람들은 위기를 겪으며 배웠습니다. 짱뚱어 많이 먹어갖고 막 건강해요.
사모님 맞아요? 맞는 말씀. 맞아. 작어도 먹고 작은 것도 많이 먹고. 맨날 짜. 조용하던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신이 났는데요. 큰 잔치라도 있는 걸까요? 인한 초등학교의 봄 행사 모 심는 날입니다. 고학년들이 저학년 동생들을 조심스럽게 논으로 데려갑니다. 다치지 않도록 서로 돌봐주는 것도 수업의 일부분입니다. 말랑말랑해요. 아 그래. 어때 느낌은? 이상해요. 이상해? 그냥 푹푹 파여요. 팬케이크를 꾹 눌러오세요. 아이들은 일렬로 서서 직접 모를 심습니다. 이런 자연학습이 늘면서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인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이건 역시 손천만 습지 덕분이죠. 진흙 부대 알지요? 옷은 다 버렸어. 일부러 혼옥 갖고 와요. 아, 하나 갖고 왔어? 그래 5번째인데 어째 더 힘들어져요 할 때마다. 논에서 둥그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매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모 심기는 봄이면 기다려지는 놀이입니다. 고사리 손이지만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논이 채워졌네요. 순천만 습지가 살아나면서 동네도 활기를 띠고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자연과 어울리며 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뭔가 제 자신이 뿌듯하고요. 다 한 모를 보니까 저희가 한 정성이 담긴 것 같아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벼를 훑고 껍질 까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밥으로 저희도 먹고 흙두루미도 나눠주고. 탄소를 배출하는 기계가 아니라 이렇게 저탄소로 탄소 없이 우리가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순천만과 이렇게 생태 교육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외부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알려지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전학도 많이 오고 이제 그 마을에도 또 이사도 많이 오시고 하면서 이 학교가 점점 많이 살아나고 더욱더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적어도 저희 아이들만큼은 이 나라의 지구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에 심은 모와 함께 아이들도 자라겠죠. 이제 잘 돌보고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오고 들판이 노랗게 물이 들어 벼가 익으면 아이들은 직접 수확에 나섭니다. 그렇게 수확한 벼는 논에 잘 뿌려둡니다. 철새들의 먹이로 주는 겁니다. 먹이로 사용하는 벼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합니다. 덕분에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흑두루미는 전 세계 18,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입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우리나라 갯벌은 우리나라 국토의 2.4%, 서울의 4배 크기에 달하는 생명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아직 블루 카본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갯벌 같은 곳에 이제 유기물의 형태로 묻혀 있는 탄소양은 전체 갯벌 면적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주된 요인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조절하고 있는 중요한 생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 인정한 블루카본은 맹그로브, 바닷속 잘피림과 염생습지인데요. 최근 갯벌에 대해 연구가 늘어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 얼마나 많이 해요? 뭐 세계 10위권인데 경제 대국인데 어떻게 줄일 거예요? 어차피 지금 산업에서 줄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 흡수력 찾아야 돼요. 세계 자연유산, 우리 갯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계 자연유산으로 갯벌을 잘 관리하는 노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갯벌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용하고 연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금과 미래 세대, 대한민국의 국익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 습지에 있는 주차장에 강나루 씨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찾았어요? 뭔가 찾는 모양인데요. 아, 여기 있어요. 뭘 찾은 걸까요? 어떻게 찾았다고? 발이 아파가지고 밑에 보다가. 이용도 해놓고. 꼬마 물대새 알입니다. 이거구나. 근데 돌하고 똑같이 생겨서 사람이 밟겠다. 야. 예, 저도 밟을 뻔했어요. 알 주변으로 넓게 울타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차나 사람으로부터 둥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돌도 안 얹는 게 좋아.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왜냐하면 요 어미새가 여기 지금 환경을 익히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많이 변하면 또 도망가. 아니 낫더라고. 어미새가 알게. 요 자기가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꼬마 물대새가 이 순천만 습지 주차장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기 시작한 것은 3년 전. 그 후 매년 6월이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밖 차가 다니는 주차장 한복판에 꼬마 물대새가 보입니다. 알이 있는 둥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빠르게 둥지로 다가갑니다. 주변을 심하게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마침내 울타리를 넘어 알이 있는 쪽으로 다가갑니다. 드디어 알을 품는 꼬마 물대새. 왜 하필 위험한 주차장에 둥지를 튼 걸까요? 알 품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마음 졸이는 건 강나루 씨도 마찬가지. 놀라지 않도록 조용히 다가갑니다. 어미새가 가능하면 놀라지 않게 해야죠. 걸어가면 어미새는 무조건 도망가요. 그래서 차 안에서 조심조심 어미새 있어요. 며칠 새 알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적응을 한 걸까요? 꼬마 물대새는 순천만 습지를 찾는 여름 철새인데요. 모래와 자갈이 깔려있는 넓은 평지에 둥지를 트는 습성 때문에 이 주차장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암컷 옆에서 고해의 춤을 추는 수컷. 노력이 통했는지 암컷은 수컷을 받아들입니다. 이 둥지에 적응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강나루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을 찾습니다. 꼬마 물대새 알이 무사히 부화할 때까지 그럴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선생님이 보모 역할로 제일 고생하시겠네. 아니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친구의 고생으로 봐서는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을 건데. 많은 철새들이 여름을 나기 위해 순천만 습지를 찾습니다. 꼬마 물대새도 주차장이 아닌 다른 안전한 둥지터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만 습지는 자연의 안식처니까요.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저장을 늘려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갯벌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지구를 위해 갯벌이 품고 있는 보물, 바로 블루 카본입니다.